누군가 저한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었길래 나도 모르게 제가 제 나이 137억 년입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우주 안에 제가 있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거꾸로 제 안에 우주도 존재합니다. 물의 가장 중요한 원소인 수소는 거의 대부분 빅뱅 처음 3분에 만들어졌고, 탄소, 질소는 작은 별들이 다 줬고, 산소보다 더 큰 원소들은 전부 다 큰 별이 줬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모습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기까지 137억 년이 다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 강의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우주가 얼마나 클지 그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요즘과 같은 세상에 지구 전체가 다 나랑 상관이 있다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현대인들처럼 이 과학 교육을 많이 받은 경우에 태양이 중요하다는 것도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별의 탄생과 일생과 그 다음에 최후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별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그 임팩트에 대해서 함께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주 멋진 은하를 봤습니다. M101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은하였죠. 이 은하를 보면 저희가 다 궁금합니다. 나선팔을 가진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선팔 중에서도 곳곳에 하얗게 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건 또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은 지금 기체가 특별히 많이 몰려서 그 기체로부터 활발하게 지금 별을 만들고 있는 중인 지역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독수리 성운입니다. 독수리 성운 중심부에 있는 별명으로는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이 기둥들은 기체가 중력적으로 모여서 그런 데서 갑자기 이제 별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기체가 이렇게 많이 몰리게 되면 기체는 원자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따라서 온도가 저온화됩니다. 이렇게 원자가 모여서 구름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원자 물리적인 현상을 따라서 기체의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도가 더 낮아지면 이제 분자가 되고요. 다양한 종류의 분자들을 만들면서 구름을 형성합니다. 기체가 모이고 또 모이면 점차로 저온화 현상이 이제 가속화되어서 이러한 기체 더미의 중심부는 아주 온도가 낮아져서 절대 온도 10도 정도 되는 섭씨로 영하 260도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차가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제 별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이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은 이러한 분자 구름 기둥인데요. 이 분자 구름 기둥 내에서 별들이 지금 탄생을 하고 있고요.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이 구름 기둥 하나마다 수백 개의 별들이 지금 박혀서 그 안에서 이미 탄생해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강변에 보면은 어쩔 때는 좀 안개가 좀 자욱할 때가 있죠. 하지만 낮에 해가 충분히 강렬하면 그러면 안개가 이제 정오쯤 되면 다 거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별들이 처음에 탄생할 때는 안개와 같은 곳에서 탄생을 하다가 이제 별이 탄생하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강력한 복사 에너지로 주변의 기체를 증발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이 이제 구름 기둥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별들이 지금 현재 수백 개가 이 구름 기둥에서 탄생하고 있지만 한 5천만 년에서 길게는 한 1억 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그럼 이 별들이 다 튀어나와서 구름 기둥은 온데간데 없고 산계 성단의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별이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조건이 돼서 별이 탄생하는지, 기체의 얼마만큼이 별로 변환하는지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기체가 별로 변하는 과정을 알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 모의 실험을 보시면은 이제 기체 더미가 스스로 어떻게 프랙탈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분열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별들이 다수 탄생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그냥 원형의 구형의 기체 더미인데 여기에서 기체들이 중력적으로 집결을 하고 이렇게 기체가 압축되는 그러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기체의 밀도가 충분히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진 데서 별이 탄생한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고요. 보시면 지금 이 지역에서 한 1000여 개 정도의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별들이 주변 뭐 여러 가지 그 환경 효과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밖으로 탈출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일부 남아있는 별들은 중력적으로 집결해서 공 모양으로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구상성단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천체처럼 밀집이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별의 에너지원은 뭘까요? 이 별의 에너지원을 제일 먼저 파악한 사람은 한스 베테라는 인물인데 이분이 1930년대에 그 당시 금방 소개된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을 해서 별 내부의 에너지원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스 베테가 이 일을 알기 전에는 태양과 같은 별은 기체가 중력적으로 집결을 했기 때문에 중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이 단순하게 기체의 중력 집결 때문에 그 힘으로 에너지를 내고 있는 거라면 1000만 년까지는 끄떡없이 빛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곧 20세기가 시작하면서 지질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지구에 있는 암석이 45억 년이나 오래된 것들이 있다는 거 알겠죠. 그 당시에는 뭐 45억 년 아니고 처음에는 한 뭐 10억 년이지만 태양은 지금 1000만 년까지 살 수 있다고 빛을 낼 수 있다고 믿었는데 태양보다 지금 수십 배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암석들이 지구에 발견된 거죠. 또 운석들도 발견되고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베르너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을 통해서 불확정성 원리라는 양자역학이 시작됐습니다. 양자역학은요, 제가 잠깐 예를 들었죠. 제가 세게 이 벽에 가서 꽝 부딪히면 아프겠죠. 100번 부딪히면 100번 아픕니다. 거시 세계에서는 이게 사실인데 미시 세계에서는 제가 만약에 100번이 아니라 100조 번 부딪히면 그 중에 한 번 정도 벽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적 기술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자의 세계에서는 이미 여러 번 검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한스 베테가 활용을 해서 별 내부에 예를 들어 태양의 중심부 부근에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원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텐데 이온화된 수소 원자 양성자들은 태양 내부에서 서로 만나면 안 되는 자기극을 갖고 있는데 원래는 그렇지만 양자역학적 확률론을 활용을 하면 그 중에 일부는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로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양자역학 터널 효과로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헬륨 원자 핵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소 원자 4개의 질량의 합이 헬륨 원자 핵 질량 하나보다 0.7%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4개를 더하면은 헬륨 원자핵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많아야 되는데 헬륨 원자핵은 질량이 작은 거예요. 이 질량의 차이만큼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E는 에너지는 mc 제곱이다라는 방정식을 따라서 이 질량의 차이만큼이 에너지로 발산이 된 것입니다. 이 계산을 해봤더니 태양은 중력에 의해 에너지를 거의 갖고 오지 않더라도 뜨거운 내부에서 태양 내부는 한 1500만 도 정도 되거든요. 뜨거운 내부에서 이렇게 양자역학적인 효과만 가지고도 핵 융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로 지금 밝기라면 100억 년 정도 유지될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스 베테가 이거를 제일 처음 알아냈을 때 이 사람은 빛의 기원을 안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화난가요? 왜 화나죠? 태양이 있으니까 화나죠. 아니 태양이 있으면 왜 화나요?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아니 모르잖아요. 그거를 안 최초의 사람이에요. 낮은 왜 낮이고 밤은 왜 밤인지 지금 전 우주에 돌아다니는 빛 입자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온지를 안 최초의 1인인 거예요. 한스 베테가. 그래서 어느 날 이 약혼녀하고 밤바다를 걷다가 약혼녀가 한스
밤에 별이 참 예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스가 그리고 내가 지금 그거를 알게 된 최초의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중에 50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전 우주에 빛이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된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기체 더미가 이제 응축을 하게 되면 별이 만들어지는데요. 경우에 따라 별들이 여러 개 만들어져요. 100개, 1000개, 10,000개씩도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 별들이 다 같은 질량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작은 별로도 탄생하고 큰 별로도 탄생하는데 작은 별과 큰 별의 일생이 아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 같은 작은 별들, 태양보다 질량이 한 7, 8배보다 작은 애들, 이런 보통의 별들은요 100억 년 정도 살다가 맨 마지막에는 더 이상 핵융합 발전을 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죽게 됩니다. 죽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겉껍질을 절반 정도 우주에 환원을 해주고 그 백색 외성으로 죽어요. 우리 은하 내에서도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백색 외성들이 전 우주의 무덤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자기가 100억 년 동안 만든 모든 원소 중에 한 50% 이상을 우주에 이것이 내 상속세다. 그리고 우주에 환원을 하고는 이제 별들이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그렇게 실제로 별의 껍질이 우주로 환원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미 여러 개의 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고 검증을 하였습니다. 태양 질량보다 8배 이상 큰 별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큰 별들은 짧고 굵게 살아요. 한 1000만 년 정도 살고 맨 마지막에 죽는 순간 자기 질량이 너무 커서 초신성 폭발을 보통 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 초신성 폭발을 하는 한 1분 정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를 다 만듭니다. 초신성이. 그리고 초신성이 원래 처음에 태어났을 때, 별로 태어났을 때 가졌던 질량이 100이라면 100 중에 대략 한 90 정도를 우주에 다 환원하고 죽습니다. 상속세로 치면 이렇게 위대한 초신성은 90%를 사회에 환원하고 죽는 거죠. 이렇게 초신성으로 터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물질들이 우주로 환원이 된 다음에 중심에 남아있는 핵은 중성자 별이 되든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폭발이 너무 세지면은 그러면 아주 작은 영역에 너무 많은 밀도가 모여 있어서 이런 애들은 블랙홀이 됩니다. 전 강의 때 은하의 중심에 거대 블랙홀이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블랙홀하고는 사실은 기원이 달라요. 그 블랙홀들은 기체들이 응축을 해서 블랙홀이 된 거지만 얘네들은 별의 최후의 단계로 블랙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별이 작은 별이든지 큰 별이든지에 따라서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만드는 원소가 다릅니다. 주기율표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수소하고 양쪽 끝에 있는 헬륨인데요. 전에 배우셨죠? 수소하고 헬륨은 100% 빅뱅 초기 3분에 다 만드는 겁니다. 우주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탄소와 질소는 거의 대부분이 작은 별,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살다가 우주에 환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원소, 산소, 철, 마그네슘, 인, 황, 생명의 다 필수 원소들이죠. 금, 은, 동 모조리 다 초신성이 준 겁니다. 우주에 몇 개 되지 않는 5%밖에 되지 않는 숫자의 큰 별들이 죽을 때 한 1, 2분 동안 만들어서 우주에 크게 쓴 거죠. 황이나 인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 지금 생명에는 아무런 이제 생명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다 초신성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주 안에 제가 있는 건 당연하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우주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제 안에 우주도 존재합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의 가장 중요한 원소인 수소는 거의 대부분 빅뱅 처음 3분에 만들어졌고 탄소, 질소는 작은 별들이 다 줬고 산소보다 더 큰 원소들은 전부 다 큰 별이 줬어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 우리가 파악을 했다는 얘기예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 마틴 리즈가 언젠가 신문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결국 별들의 핵 폐기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저희 몸속에 있는 거의 대부분은
빅뱅 137억 년 동안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나씩 하나씩 스텝을 밟아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었길래 나도 모르게 제가 제 나이 137억 년입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모습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기까지 137억 년이 다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 중에 어디서만 무 자르듯이 자르고 이것만 나에게 필요한 우주다라고 할 수가 없고 137억 년이 다 필요해서 내 나이는 137억 년, 내 키는 450억 광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리즈를 총괄해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